자, 수업 시작할게요. 예, 얘들아, 그 동영상 보는 그 윤상이랑 건우는 지금이 2교시야. 왜 그러냐면 1교시 때 오늘 시험을 봤어. 원래 이제 지난주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지를 못했어. 그래서 조금 이제 와서 시험 공부할 시간 좀 주고 뭐 문제는 어렵게 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느라고 1교시는 동영상이 없어. 시험 보고 뭐 채점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1교시가 지났어. 그래서 1교시는 동영상이 없어요. 그 점 참고하면 돼. 잠깐만. 그렇게 하고 또 공지사항이 있어.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또 내신 대비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인이나 이준이 같은 경우 그냥 이 시간에 똑같이 오면 돼. 대신에 내공예임 갖고 오면 되지. 대신에 유빈이나 윤상이는 그 몇 시로 갔었냐? 일요일 10시로 갔었나? 또 그 시간을 옮겨가면 돼. 윤상이도 가재울이잖아. 그래서 가재울 니네 했던 시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시일 거야. 그 시간으로 또 옮겨가서 앞으로 한 4주, 5주. 그래서 시험 끝나고 다시 오면 돼. 그래서 까먹지 말고 건우야 다음 주에 올 때 꼭 내공예임 챙겨와. 시험 대비 들어가. 오늘까지만 3-1.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3-1단원을 끝낼 거야. 1단원이 다 끝나. 그 다음 주부터는 내공예임, 윤상이는 까먹지 말고 10시 수업으로 반이동해.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유빈이도 까먹지 말고 나머지 니들은 그냥 이 시간에 그대로 대신에 교재만 내공예임. 헷갈리지 말고.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입니다. 전원 다. 자, 본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는 페이지 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부터. 자, 이게 뭐냐?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야.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부피가 곧 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단한 반응 시간을 볼게. 자, 이게 수소 기체야.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랑 만나. 그럼 뭘 만드느냐? 물을 만들어 몇 개? 2개. 자, 이 식에서 얘들아 흡연이 H2O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H2O가 물이라는 거 정도는 다 알아. 근데 이게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상태의 그 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수증기 기체 상태야. 한마디로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가 된 거야. 물론 이 기체 상태를 온도를 낮추면 얘가 물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식에 들어있는 얘는 액체 상태의 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식은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를 만드는 식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액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 앞에 우린 질량 보존을 법칙을 배웠잖아. 왼쪽의 총 질량과 오른쪽의 총 질량이 아마도 같아야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는 원자 하나의 질량이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 하나의 질량이 16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는 원자가 총 몇 개인 거야, 유빈아? 이 H2 속에 원자가 총 몇 개인 거야? 4개지. 왜냐면 H2가 있고 앞에 계수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량 1짜리가 4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O2에는 원자 몇 개 들어있어? 그러면은 얘는 16짜리가 2개다. 그래서 32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식에서 보면 이 H2라는 애의 총 질량은 4로 봐. 왜냐? 우리는 설정을 할 때 수소를 질량 기본 단위 1이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뭐냐면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16배 무겁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원자량은 웬만하면 문제에서 아까도 풀어서 알겠지만 웬만하면 주어져.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야 수소가 1이야 정도는 기억해둬야지. 아무리 다 까먹어도 그거는 까먹지 마라. 자, 그러면 얘랑 비율이 유빈아 몇 대 몇이야? 4대 30이니까 약분하면 1대 8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여기 H2O라는 애 하나 봐봐. 그럼 H2O는 한마디로 물 분자 하나가 질량이 얼마냐면 얘가 18이 되는 거야. 왜? 얘가 2고 얘가 16이니까 합이 18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물 분자의 총 질량이 18짜리가 2개니까 36인 거고, 왼쪽에서 4 더하기 32는 36. 이게 성립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고. 아, 그러면 물을 만들 때 수소랑 산소의 비율은 반드시 1대8로 만나야 돼. 이렇게 하면 일정성 분비의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갖고도 어디다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질량 보존 법칙도 되고 일정성 분비의 법칙도 되는 거야. 얘네들이 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자, 그럼 이제부터 얘기하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면은 약간 일정성 분비의 법칙하고 느낌이 비슷한 거야. 아까 일정성 분비의 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물질이 반응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가, 여기 구리 같은 거, 구리를 알코올 램프에 태우면 막 활활 불타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구리를 알코올 램프에 불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끓음 생긴다 그랬어. 그 끓음 생긴 걸 뭐라고 불러? 산화구리라고 부른다 그랬어. 응? 산화구리. 그러면 뭐냐면 원래 구리는 매끈매끈 불구스름한 생긴데 얘가 끓음 생긴 건 이유가 뭐냐면 산소가 달라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래의 구리보다 질량이 조금 증가했겠지. 왜?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산화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리의 질량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이 몇 대 몇으로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게 일정성 분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기본적으로 무조건 누구랑 만날 때는 몇 대 몇 이게 이미 설정이 끝난 거야. 랜덤이 없다고. 그게 일정성 분비의 법칙이야. 그럼 일정성 분비의 법칙은 이 세상 모든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인 거야. 그럼 이제부터 배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자, 제목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적용하겠냐? 그렇지, 기체한테만 적용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체에 작용하는 일정성 분비의 법칙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정성 분비의 법칙하고 조금 다르지만 배워보면 알겠지만 비슷해. 그러니까 완전 다른 법칙이 아닌 거야. 그럼 일정성 분비의 법칙이 뭐냐?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랑 만나서 물 기체를 만들 때 역시 얘네들이 랜덤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수소 기체 2개 있으면 산소 기체 하나만 있으면 물 분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밑줄 쫙, 얘들아 첫 줄에 밑줄 쫙. 기체 반응의 법칙.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화학 반응식은 칠판 봐봐. 저 앞에 H2 앞에 계수가 2가 붙었어. 그럼 아이나 저 앞에 계수 2가 붙은 게 원래 무슨 뜻이야? 그 2개야. 그럼 뭐가 2개라는 거예요? 수소 뭐가? 아니지, 분자지. 왜냐면 H2가 수소 원자를 뜻해, 수소 분자를 뜻해. 그렇지. 얘가 수소 원자고 얘는 수소 분자잖아. 그럼 요 앞에 얘가 붙었으면 아, 이게 2개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2개라는 뜻이야. 같은 방식으로 O2 앞에는 숫자 1이 생략이 된 거잖아. 그럼 저 말은 산소 분자가 1개야. H2O 앞에 여기 있으면은 역시 물 분자가 2개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기본적으로 저 앞에 붙어 있는 계수는 분자의 수를 뜻해. 원자는 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치? 근데 기체들은 분자가 곧 부피다. 한마디로 쪽수가 곧 부피야. 이게 고체에선 성립이 안 되는데 왜 기체에선 성립하고 왜 고체랑 기체랑 다른지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얘들아, 여기 비커가 있어. 비커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비커가 2개가 있어. 근데 한쪽엔 좁쌀을 집어넣었어. 여러분들 좁쌀이 뭔지 알지? 그 노란색 쬐끄만 놈 있지? 좁쌀을 집어넣어. 좁쌀로 꽉 채웠어. 아이고야. 좁쌀을 꽉 채웠어. 그럼 꽉 채웠어, 비커를. 그럼 요 속에 들어있는 좁쌀 개수가 있을 거야. 1개, 2개, 세 보면. 그리고 한쪽에는 콩으로 채웠어.
까만 콩. 그럼 여기도 꽉 채웠어.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부피는 비슷하지. 둘 다 비커 하나만큼이니까. 근데 쪽수가 같을까 다를까? 어느 쪽이 많아 아이나? 알맹이 개수가 좁쌀하고 콩으로 둘이 똑같이 비커를 꽉 채웠어. 누가 개수가 많아? 좁쌀이 개수가 많지. 이유는 뭐야? 좁쌀이 크기가 작으니까. 만약에 똑같은 비커에다가 이번에는 그 니네 알고 있는 뭐 자두맛 사탕 이렇게 왕사탕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채우면 몇 개 안 들어갈 거야. 한 열 몇 개 들어가면 끝나겠지. 예를 들면 좁쌀이 한 1000개 들어갔어. 그럼 콩은 한 100개 들어갔어. 그럼 알사탕 채우면 한 열 몇 개 들어갔어. 무슨 말이냐? 알갱이가 고체 기준으로 똑같은 부피라 하더라도 알갱이냐 큰 알갱이냐 알갱이가 작은 알갱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개수가 당연히 달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렇잖아. 어디 자리를 앉아도 등치 큰 사람이 앉으면 꽉 차는 거고 니들처럼 좀 이제 마른 애들이 이렇게 앉으면은 좀 여유가 있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그 이유는 뭐냐면 고체는 있잖아. 야 비커에다 내가 콩을 채우고 좁쌀을 채우고 할 때 콩과 콩 또는 좁쌀과 좁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 아 내가 물어봤잖아. 뭘 끄덕끄덕이야. 간격이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 있지. 좁쌀도 그러니까 조그만 좁쌀이 있으면 좁쌀끼리 이렇게 붙어 있다고 서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멀어질 리가 없잖아. 고체는 그렇잖아. 쌀 넣었어. 그럼 쌀끼리 이렇게 붙어 있지. 쌀끼리 야 우리 좀 어느 정도 거리 두기 하자. 그런 게 없다고. 그지? 그래서 알갱이가 작으면 똑같은 크기라도 알갱이가 작으면 당연히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알갱이가 크면 개수가 몇 개 안 들어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런데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기체도 분명히 분자의 크기가 존재해. 예를 들면 이 식에도 봐봐 얘들아. 수소 분자 한 개랑 물 분자 한 개랑 분자의 크기가 누가 클 것 같아? 당연히 물 분자가 크지. 실제로 모양을 봐도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 분자 두 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얘 둘 다 HH지. 근데 물 분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 비율을 하자면 얘는 한 이따시 많은 거고 얘는 한 이따시 많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 분자가 크기가 크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 그러면 물 분자 두 개일 때랑 수소 분자 두 개일 때랑 어떠냐? 요게 이제 고체랑 달라지는 거야. 요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선생님들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좁쌀 알갱이가 있으면 그 옆에 또 좁쌀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리고 콩 알갱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또 콩 알갱이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알갱이 두 개, 알갱이 두 개인데도 보다시피 부피가 달라. 당연히 알갱이 작은 놈이 같은 개수라면 무조건 부피가 작아. 근데 분자는 얘들아, 기체는 이게 좀 얘기가 달라. 어떻게 됐냐면, 자 예를 들면 A라는 기체가 있어. 이게 수소냐 산소냐가 중요한 거 그냥 선생님은 ABC로 할게. A라는 기체가 예를 들면 크기가 이만해. B라는 기체가 있어. 얘가 크기가 이따시만해. 그럼 어떤 공간 안에 얘랑 얘를 집어넣었을 때 개수가 누가 많이 들어가? 상식적으로 얘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기체는 안 그렇다고. 왜냐? 기체는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아.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실제 기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또 다른 A 입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좀 떨어져 있다고.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아. 아까 좁쌀이나 콩처럼 붙어있지 않아. 그럼 여기다 B를 갖다 비유를 해. 그러면 얘는 자 봐봐. 요만한 공간에 현재 A라는 애가 요만한 공간에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두 개. 참고로 얘는 분자야. 원자 한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긴 애를 선생님이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을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원자도 서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거 분자야, 분자. 그러면 얘는 이런 공간에 분자가 2개 들어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 얘를 채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랑 공간의 크기가 똑같아. 그럼 분자 개수 누가 많이 들어가 있어? A 몇 개 들어있어? 분자. 아니 전체 합쳐서 2개지. 얘는 몇 개 들어있어? 그럼 누가 많이 들어있어? 개수로. 그렇지, 똑같이 들어있다고. 자, 얘들아, 아까 비커에 좁쌀하고 콩 집어넣어서 똑같이 부피 맞춘 다음에 나중에 개수 세봐라 그러면 이건 세나마나 좁쌀 개수가 많을 거야. 안 세봐도 알 수 있잖아. 야, 골프공 집어넣으면, 야, 요만한 비커에 골프공 집어넣어봐. 한 4-5개 들어가면 끝나잖아. 그치? 그거 세거나 많아야. 그럼 이만한 공간에 좁쌀 집어넣어봐. 그 4-5개만 들어갔냐? 한 1000개는 들어가지. 그런데 고체는 아까 했지만 둘 사이에 붙어 있어. 근데 기체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럼 기체끼리 특징이 뭐냐면 얘랑 중심 간 간격이 똑같아. 모든 기체는 상관없이. 근데 실제로 둘의 기체가 떨어진 이 거리가 기체의 크기에 비해 선생님이 이 정도로 그렸잖아. 실제로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보다 곱하기 한 100배 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애가 저기 있지? 그럼 또 다른 기체 저기쯤에 있는 거야. 기체의 크기에 비해서 둘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멀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큰 기체냐 작은 기체냐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왜 벤치 같은 공원 벤치에 있는데 의자 이렇게 길쭉한 거 있지? 그 의자가 한 요만하다고 치자잉? 여기에 야 강호동 앉아봐. 그러면 강호동에 한 5명이 앉았어. 5명이 앉아 꽉 차. 강호동 5명이 막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거기에 똑같은 벤치에 아인이 앉아봐. 그러면 아인이 5명이 앉았어. 그럼 분명히 아인이와 아인이 사이는 좀 헐렁하게 여유가 있을 거야. 다닥다닥 붙어있진 않겠지. 그래 안 그래? 왜 그러냐? 강호동이 아인이보다 100% 등치가 크니까. 그러면은 이 똑같은 벤치에 야 아인이 풀로 앉아봐. 그럼 아인이 한 7, 8명 앉아도 될 거라고. 강호동이 5명이 다닥다닥다닥 붙어있을 크기라면 아인이 앉아봐. 그러면 아인이 7명, 8명까지는 앉을 수 있을 거야. 아인이 5명 앉으면 꽉 찰 리가 없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아인아 뭔 소린지 이해돼야 안 돼? 이준이도 이해됐지? 근데 아인이랑 강호동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 그래서 아인이 10명, 강호동 10명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 그 다음에 야 운동장에서 편하게 퍼져봐. 그러면 강호동도 쫙 퍼져 있고 아인이도 쫙 퍼져 있어. 그러면은 등치 크냐 등치 작으냐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고. 진격의 거인이 와도 운동장 뭐 축구장 같은 데서 진격의 거인 한 10명 있어도 어차피 상관없어. 이렇게 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건 무슨 말이냐? 기체들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게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되게 멀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인이가 분자라면 어느 정도냐면 아인이가 분자라고 치자. 그럼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자가 네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너랑 최소한 100m 떨어져 있다고. 그럼 아인이가 어깨가 넓어서 막 활창 돼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넓어도 네 옆에 있는 분자랑 닿을 확률이 있어 없어? 없지. 워낙에 간격이 멀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강호동이 아무리 등치 커도 100m 떨어져 있는데 어깨 닿냐 안 닿냐? 닿을 리가 없지. 벤치에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어깨 닿지. 그래서 니네 지하철 같은 거나 앉을 때도 옆에 등치 큰 사람, 좀 뚱뚱한 남자들, 뚱뚱한 사람 있으면 좀 좁게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 솔직히. 근데 아인이랑 유빈이랑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둘이 여유있게 앉아도 되잖아. 근데 간격이 기체는 벌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체는 고체랑은 다르게 분명히 얘도 큰 분자, 작은 분자가 지금처럼 있을 텐데
간격이 기본적으로 멀다 보니 큰 분자냐 작은 분자냐랑 상관없이 특정한 부피에는 무조건 큰 분자도 10개면 작은 분자도 10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대신에 분자들의 특징이 뭐냐? 중심간 간격이 똑같아. 쉽게 말하면 여기 아인이가 있어, 유빈이가 있어,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갔어. 야, 니네 둘이 기본으로 한 100m씩 떨어져 서 있어. 그럼 강호동도 가. 그럼 강호동 니네도 100m 떨어져 있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등치가 커도 어깨 닿을 일이 없는 거야. 100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닿아? 손 뻗어도 닿지도 않지.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렇게 성립한다. 고체랑은 다른 거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다 얘는. 왜? 기체 분자 자체가 워낙에 작아서. 자, 기본적인 설명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22페이지까지 한 번만 쭉 읽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어 지금.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21,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 페이지 더 있어. 뒷장에 한번 읽어봐. 아니, 나 이거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했잖아. 기말에는 95점만 받자. 이건 A는 나와야 되니까. 안전하고. 자, 얘들아 21페이지부터 설명할게요. 다시. 자, 유빈아 앞에 21페이지 읽어봤지? 거기 이해 대안돼. 뭐 크게 어렵진 않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체 반응 법칙이 아까 일정 성분비랑 법칙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고체끼리는 분자들이 쓸 때 알갱이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다면 기체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큰 분자가 돼도 워낙에 간격이 멀다 보니 어차피 공간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갈게. 22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두 번째 그림을 봐봐. 수소 원자 두 개가 있고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으면 물 만들어질 땐 산소 원자를 쪼개야 돼. 근데 얘들아,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아니 볼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원자는 안 쪼개진단 말이야. 원자를 쪼개면 안 되지. 쪼개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자로 도입한 거야. 그러면은 세 번째 그림을 보면 허연 애가 수소야. 자, 그림을 보면 수소 분자가 두 개인 거야. 그럼 아이나 수소 원자는 몇 개야? 너 왜 오늘 이렇게 집중 못하고 자꾸 멍 때리냐? 이유가 뭐냐? 갑자기 집중이 잘 안 되냐? 뭐 하기 싫냐? 응?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지. 수소 원자 몇 개야? 원자는 4개야. 근데 원자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분자로 보겠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왼쪽은 두 칸이니까 수소 분자 2개야. 그냥 한 칸이 분자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산소 분자는 몇 개야? 1개지. 야, 그럼 왼쪽에 총 분자 수 유빈아 몇 개야? 왼쪽에 3개지.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근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물 분자를 만들었어. 수증기나 물이나 같은 말이야. 유빈아,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졌어? 2개밖에 안 만들어졌지. 그게 뭐냐면 얘들아, 야, 분자가 원래 3개 있었는데 합쳐져서 2개밖에 안 만들어졌어. 그럼 대신에 우린 예측해 볼 수 있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자가 큰 분자가 됐겠다. 예측돼야 안 돼. 큰 분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야 가능하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여기 2개, 여기 1개인데 이쪽에 한 5개가 생겼어. 그럼 분자가 쪼개졌나 보다. 그러면 작은 분자로 변신했나 보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말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이게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은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아, 일정 성분비랑 법칙이 엇비슷한데 말 그대로 얘는 기체에서만 성립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붙는 계수 있지? 계수가 곧 부피고 그게 곧 쪽수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밑에 여러 가지 반응식 봐봐. H2O2는 했고 밑에 두 번째 봐봐. 암모니아 만들 때 N2가 분자가 하나지, 수소가 분자가 3개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NH3, 이거를 암모니아라고 불러. 그럼 유빈아,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 만들어졌어? 그럼 이런 경우는 좌변에 분자가 총 몇 개였어? 였는데 우변으로 갔더니 분자가 몇 개 됐어? 2개밖에 안 됐지? 그럼 역시 분자가 큰 분자가 된 거예요? 작은 분자가 된 거야? 큰 분자가 됐겠지. 자, 이번에는 H랑 Cl. HCl이 보통 우리가 흔히 염산이라고 불러, 얘들아. HCl도 알아도. 자, HCl의 정확한 명칭은 염화 수소 기체야. 왜냐하면 이 Cl-가 염소 이온이거든. 응? 염소 이온이야. 그래서 염소랑 수소랑 만나서 염화수소 기체라고 불러.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희석시켜.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염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이랑 염화수소 기체랑은 분자식이 똑같아, 보통. 왜냐, 맹물만 탄 거라서. 우리가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탔어, 아이나. 그거 뭐라고 불러? 물에다 CO2 탔어. 그걸 뭐라고 불러? 음료수. 그렇지, 탄산이라고 부른다고. 탄산은 꽉 하면 트림 나오잖아, 얘네 사이다 먹으면. 그걸 탄산이라고 불러. 그 탄산도 뭐냐? 물에다가 기체를 녹인 거야. 그 기체가 뭐야? 얘네 사이다 이산화탄소 들어있는 건 다 알잖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아는 염산이라는 게 원래 염화수소가 기체인데 얘를 물에 탄 거야. 그래서 염화수소는 원래 기체란 얘기야. 그래서 H2 플러스 Cl2가 역시 쟤도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가 만들어진 거라고.
HCl도 기체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산화질소가 뭐냐면 질소랑 산소랑 만나서 NO2라는 애가 있어. NO2, 산소가 두 개지. 그래서 산소가 두 개고 화학 누구랑 질소랑 질소는 한 개만, 한 개는 말 안 하지. 그래서 이산화질소야 얘 이름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요 앞에 있는 계수들이 그 우리 책에 보면 저 반응식에서 보이는 계수가 분자수이기도 하면서 부피도 된다 이거지. 왜? 기체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서 분자의 개수랑 부피랑 똑같단 말이지. 근데 고체는 다르다고. 왜냐?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야 좁쌀 10개랑 골프공 10개랑 똑같이 10개니까 부피가 똑같겠네 하면 돼 안 돼? 좁쌀 10개랑 골프공 10개랑 개수는 10개씩이야. 그럼 부피가 똑같겠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가 부피가 커? 골프공이 무조건 부피가 크겠지. 똑같은 10개라도. 왜? 얘는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근데 기체는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운동장 같은 데 가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 그 정도로 분자 알갱이 자체가 작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2교시 했고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얘들아. 자, 어디로 가냐면 뒷부분. 오늘이 일단은 끝나는 날이야. 뒷부분. 자, 지금부터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 잘 들어. 얘들아 25페이지 펴봐. 자, 페이지 25페이지 넘버 1번부터 4번 5번은 아직 안 했어. 개념 확인. 그러고 뒤로 가서 뒷장으로 가서 페이지 26, 27에서 넘버 1번부터 넘버 8번까지 풀고 채점하고 2교시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으세요.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지금부터 이거 풀을 거야. 그래서 이거 푸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2교시가 끝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끝낼게. 그럼 니들은 이거 풀고 채점하고 그러면 3교시에 선생님이 틀린 거 풀어줄 테니까. 문제 푸는 거야. 동영상 찍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동영상은 2교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풀고 3교시에 다시 보자.